오늘은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할 때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과 투자 유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게 된 사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식업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장을 차릴 때마다 대박을 내면 돈은 금방 모일 테니까 그 돈으로 다음 매장을 오픈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첫 매장을 차려서 성공시키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그 돈을 몇 년간 모아서 다음 매장을 차리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다음 매장을 차려서 또 성공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돈만으로 여러 개 매장을 오픈하는 건 제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를 받아보자 싶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조건까지 포함해서 분량은 3페이지 정도였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위한 추가 자료가 10페이지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는 목적은 투자 유치가 아니었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한테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투자할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다듬어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지인들을 통해 장사하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가 목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장사 성공에 대한 비결도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 자체도 허술하고 투자 조건도 별로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사업계획과 투자 조건을 다듬어 가던 중 어느 날부터 종종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저 같아도 투자하겠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당신이 투자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먼저 투자를 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언해달라고 만나놓고선 내가 먼저 투자를 제안하면 영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순수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은 점점 늘어갔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만났던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창업할 때 자기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요. 아니면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계속 매장을 늘려갔지만 사업 계획서를 들고 누군가를 설득하러 다닐 일은 없었어요. 투자한 매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먼저 다음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해왔고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계속 소개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돈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모아놓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통장에 놔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 돈으로 계속 저축을 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적금이나 펀드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어렵고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분들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타이밍에 제가 이분들에게 솔깃한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투자금 말고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얻은 건 인맥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분들은 지금도 저와 투자를 논의하거나 장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거든요. 매장을 새로 오픈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에게 인맥 쌓는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부탁하신 구독자님이 계신데 이 영상이 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투자 유치를 했던 사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더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기 위해 사업 초창기에 저에게 투자했던 분들에게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허술했던 사업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한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참여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굳이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뢰가 간 이유는 제가 정말 절박해 보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느껴져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투자 조건이 좋아서였다고 하는데 당연한 이유 같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라면 어떤 조건에 투자할지 고민해서 조언해 줬던 걸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투자 조건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투자자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투자자가 가진 자산에 비해 과하게 투자받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의 인생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를 받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게 되면 투자를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투자자도 그 투자를 한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예민하게 대응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적자나 투자금 손실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잘 되겠거니 생각하고 이런 절차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 운영을 제가 다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으며 투자자가 매장 운영에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꼭 넣습니다. 대신 저는 투자자에게 정해진 날 수익을 입금해주고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죠.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왜 수익이 적나요? 매장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되면 정말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자받을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창업할 때는 절대 남의 돈을 쓰면 안 되고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투자를 받아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며 개인의 목표나 취향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찾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